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있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이번 기수는 저희가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아니고 사실 그 VLM을 통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14분이 총 신청을 해주셨고 모든 분들과 함께 이번 기수도 잘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발표는 사실은 지난 기수에서도 계속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핑계를 대자면 제가 짬이 안 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못했었어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해당 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 분야에 대한 대략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프리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수에는 그런 걸 조금 제가 준비를 했고요. 어, 아마도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될 논문 발표에 굉장히 논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AI 모델을 공부하면서 시작하실 때, 혹은 AI 모델의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고 싶으실 때, 무엇부터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것부터 시작하시는지.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총 세 가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해당 도메인 혹은 모달리티에 어떤 태스크들이 존재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파운데이션 모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백본들이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다루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매트릭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 모델, 백본, 그리고 매트릭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는 그 분야에서 AI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 한번 이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얘기할 거고요. 랭귀지 비전 쪽 관련돼 가지고 어떤 태스크가 있는지, 어떤 벤치마크가 있는지, 어떤 백본들이 존재하는지 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매트릭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 못했는데 매트릭은 아마 이제 다음에 또 간간히 논문 발표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나오게 되는 매트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그 시간에 짬짬이 시간을 내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 다루게 될 도메인은 랭귀지 앤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랭귀지 앤 비전이라는 건 두 개의 모달리티의 퓨전, 멀티모달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달리티가 그럼 과연 어떤 것들인지를 조금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관점에서 보면은 두 개의 모달리티는 각각 활용된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 시각 자료를 사용하는가? 네. 언제 시각 자료를 사용하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시각 자료는 교육과 같은 굉장히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뭔가를 전달해야 될 때 그런 태스크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비전이라는 모달리티는 정보의 쉬운 이해를 위한 표현을 극대화한 모달리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표현에 많은 그 저장 공간 혹은 표현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저장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점으로는 그런 어, 데이터 혹은 지식의 저장에는 약간은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 모탈리티의 단점은 그 굉장히 상세한 상황이나 디테일 묘사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감정 전달은 오디오 없이 화면만을 통해서 굉장히 어렵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그 상반된 모달리티가 바로 텍스트, 랭귀지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랭귀지라는 모달리티는 그 지식 저장에 가장 특화된 그런 모달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달리티보다 가장 높은 정보 밀도를 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한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고도 그 소설의 내용을 이해하면 충분히 감정 전달이 되고 그 캐릭터에 이입이 되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반면에 그 아까 비전 모달리티 설명 들었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생각을 거꾸로 해보게 되면은 이 랭귀지라는 모달리티는 지식 전달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거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 우리가 책을 읽는 것보다 만화를 읽는 게 조금 더 힘이 덜 들고 만화를 읽는 것보다는 TV를 보는 게 힘이 덜
들고 덜 피곤한 게 사실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글자를 읽어야 되고요. 글자에 대해서 글자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리해 보면은 어, 최근에 그 백본의 스케일이 비전 모델의 스케일이 어, LM 모델의 스케일보다 훨씬 작은 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비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장하고 있는 벡터의 크기 자체가 굉장히 그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걸 상대적으로 모델이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의 파라미터 수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게 대략적으로 어, 계속 뭐 모델 사이즈는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현재 3B 수준 정도로 어느 정도 토타 모델이 돌아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반면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어려운 응축돼 있는 그 텍스트 벡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상대적으로 비전보다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파라미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요즘에 뭐 LM을 LM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나요? LLM이라고 부르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죠.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 기본적으로 10B가 넘어갑니다. 10빌리언 파라미터가 넘어가고, 뭐 요즘에 얘기가 되고 있는 뭐 GPT-3나 뭐 밖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175빌리언의 그런 큰 파라미터 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 모달리티의 특성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좀 염두에 두고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퓨전 모델들을 보면은 대부분 LM이 사이즈가 크고요. 비전 인코더가 사이즈가 작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 가지 정보에 집중을 해서 이번에 볼 거고요. 어, 세상에는 사실은 랭귀지와 비전으로 표현되어 있는 데이터가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우리는 그 AI 모델로가 잘 되려면은 그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항상 많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랭귀지를 하던 사람이니까 이제 랭귀지만 해야지가 아니고 그런 이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창고를 좀 더 넓혀본다는 부분에 측면에서 비전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비전을 하시던 분들은 하이 데이시티 데이터는 랭귀지에 있으니까 랭귀지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백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랭귀지 비전 쪽을 한다고 하니까 어, 제 주위에 몇몇 분들이 야 요즘에 챗GPT 유행하는데 그거 해야지 왜 이걸 하고 해야 되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챗GPT는 또 다음 기회에 또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거꾸로 읽는 셀프 스퍼바이즈 러닝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약간은 진한 그런 것들을 다뤄보는 게 좀 더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프리트레인 비전 랭귀지 모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FreeBLM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 대부분의 내용은 그 서베이 논문에서 가져왔고요. 이 서베이 논문을 한번 그냥 쭉 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유용한 논문, 그 정보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의 디테일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큰 트렌드를, 큰 그림을 보고 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트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랭귀지 모델이 뭐 위에서부터 듀얼 인코더, 뭐 클립이나 얼라인, 그리고 뭐 퓨전 인코더, 빅 모델, 퓨전 러닝, 유니파이드 모델링, 그리고 그 기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저희가 주로 저희가 이 스터디에서 관심 있게 다룰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주로 이제 비전 랭귀지 인코딩 하는 것보다 그 랭귀지로 비전 입력을 받아가지고 랭귀지로 뭔가를 뱉는, 생성하는 그런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가지고 커리큘럼이 맞춰져 있고요. 아마 그런 관련된 논문들을 여러분들은 어, 발표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공부를 하시면서 사실 GitHub도 찾아보시고 논문도 찾아보시고 하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쪽 모델들이 체크 포인트가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클립이나 얼라인 같은 모델들은 체크 포인트들이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이런 텍스트를 내뱉는 그런 비전 랭귀지 모델들은 체크 포인트가 공개가 많이 안 돼 있고, 그 말은 곧 뭐를 의미하냐면 어,
그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오히려 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같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이 역사가 결코 짧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발전되어 온 분야고요. 어, 이 표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앞에 스토리가 더 있죠. 스토리가 더 있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저희가 트래킹을 못하고 이런 흐름을 따라서 지금 발전되어 있고 소타 모델은 현재 8리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그 MLLM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 논문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MLLM이라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델이 소타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랭귀지 비전 쪽에서는 많이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마일스톤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가장 바이럴이 많이 됐던 논문들은 이렇게 플라밍고 같은 딥마인드에서 나왔던 논문들인데요. 이런 것도 저희가 같이 다뤄볼게 될 것 같고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전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쭉, 이쪽부터 이제 이게 시간축이, X축이 시간축이니까요. 쭉 이렇게 발전되었고, Y축이 지금 성능이죠. VQA2라는 그 벤치마크의 성능인데요. 이쪽 올라가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그래프의 선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스몰 스케일, 그러니까 모델 스케일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이제 B 단위로 넘어가는 스케일이고 여기 아래는 1B 정도에 되는 스케일이고 이거는 이제 그 전의 스케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쪽 분야도 모델이 스케일링 됨에 따라 성능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 구조는 여러분들이 현재 이제부터 보시게 될 그 VLM의 가장 VLM 모델 아키텍처를 가장 단순화시켜서 추상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VLM 구조는 다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앞단에 비전 인코더, 텍스트 인코더 각각의 그 입력을 받아들이는 인코더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가지의 모델을 퓨전하는 퓨전 레이어 혹은 뭐 멀티모달 퓨전 하는 그런 레이어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생성하게 되는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워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코더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 구조를 모든 구조가 요 구조를 따르고 각각의 이 각각의 그 블락들이 어떤 식으로 구현됐냐에 따라서 뭐 코카고 플라밍고고 뭐 팔리고 BIT고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모델에서는 이 어떤 하나의 블락에 대해서 브레이크스를 하나씩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비전 인코더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면은 비전 인코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또, 오브젝티브 디텍터 베이스드 PLM 이거 좀 옛날 방식, 약간 옛날 방식인데요. 비전 인코더 자체가 오브젝티브 디텍터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 모델에서 중요한 부분을 캐치해내고 그 부분을 그 퓨전 인코더, 퓨전 레이어에 입력으로 넣어주는 그런 역할로 했던 방식이 이 방식이고요. 근데 최근엔 조금 그 트렌드가 좀 바뀐 게 이게 이제 E2E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오브젝트 그 이미지에서 어떤 부분을 캐치를 해가지고 넣는 방식이 아닌 그냥 이미지를 그냥 다 패치화 해가지고 잘라서 넣어주는 방식인 거죠. 그 방식도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CNN을 이용하는 방식과 VIT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VIT를 이용하는 방식이 큰 흐름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네, 이것도 이제 그거의 트렌드에 따라서 보시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뭐 약간의 여기에 그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E2E 방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 그 E2E 방식은 대부분 VIT를 최종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고요. 네, 그 모델 아키텍처를 조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 듀얼 인코더부터 설명드려보면 듀얼 인코더는 친숙하신 구조죠. 저희가 그 지난 기수에 다뤘던 그 SSL, 그 NLP에 해당한 SSL에도 그 김강민이 발표해주신 그 DPR을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듀얼 인코더 방식이 굉장히 대표적이었잖아요. 듀얼 인코더 방식은 각각의 인코더들 두 개가 이렇게 각각 서로 인코딩을 한 다음에 이 멀티모달 퓨전 자체를 다 프로덕트라는 굉장히 간단한 그 매스매티컬 오퍼레이션 하나로 끝내버리는 경우에요. 네. 이쪽 분야에서는 이 모델로 제일 유명한 게 클립이 있죠. 클립이 있고 클립과 사실 동일한 모델이 얼라인입니다. 다른 점은 클립과 얼라인에 들어간 데이터셋이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만드는 회사가 클리브 오픈AI에서 만들었다는 거고 롤라인은 구글에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마 클립 모델이 아마 커리큘럼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한번 체크를 보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클립을 안 보셨거나 온라인 안 보셨다면 이거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와 또 이제 대치되는 이제 그 구조가 이 퓨전 인코드 모델입니다. 퓨전 인코더 모델은 이렇게 쉽게 다 프로덕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하나 모델을 쌓아가지고 이 모달리티 퓨전 자체를 한 번 더 트랜스포머를 태우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클로스 모달 트랜스 퓨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되게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크게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코 어텐션 방식이 중요하고 머지드 어텐션 방식이 중요합니다. 머지드 어텐션 방식이 존재합니다. 머지드 어텐션 방식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 입력으로 그 이 퓨전 레이어의 입력으로 concatenated input of visual and text 피처가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피처를 그냥 컨캣을 해가지고 넣는 방식이 이 멀지드 어텐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앞으로 읽어나갈 논문들 중에 일부를 포함하고 나머지 몇몇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방식들이 이 멀지드 어텐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코어 어텐션 방식은 그 퓨전을 할 때조차도 텍스트의 피처와 비전 피처가 독립적으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디퍼런스 트랜스포머 블락으로 인디펜던트리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고 대신에 그럼 퓨전을 어떻게 하느냐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중간중간에 크로스 어텐션 블락을 삽입해가지고 그 퓨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머지드 어텐션 방식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또 다뤄보게 될 신VM 같은 방식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즌이라는 방식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게 퓨전 레이어죠. 이게 퓨전 레이어죠. 여기에 이제 컨캣 돼가지고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VL버트 같은 것도 그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코어 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유명한 게 플라밍고가 있죠. 플라밍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모달리티가 각각의 인코더로 들어가서 그 디코더의 윗단에서 그 크로스 어텐션, 게이티드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가 삽입돼가지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카도 사실 비슷한 방식인데, 코카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게 이제 이 이미지 인코더의 출력 피처가 여기서 이제 텍스트 디코더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게 퓨전이잖아요. 그 퓨전의 각 레이어에 프리픽스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리픽스로 다 들어가서 크로스 어텐션 하는 방식. 그래서 코카도 코 어텐션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방식을 이제 이 논문에서 잘 나눠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 여기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에 대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MLM. MLM은 버트에서 처음 나왔던 방식이잖아요. 저희가 버트에서는 그 워드 토큰을 주고 일부 워드 토큰을 랜덤 마스킹을 한 다음에 그 주변의 토큰들을 보고 이 토큰이 뭔지를 맞추는 그런 것이죠. 네. 비슷한 오브젝티브입니다. 여기서도. 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미지 버전으로 하게 된 게 이제 MIM입니다. 대신에 이제 워드 토큰 대신에 비주얼 토큰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비주얼 토큰을 100개 해가지고 그 랜덤하게 그 비주얼 토큰을 마스킹을 한 다음에 주변 비주얼 토큰을 보고 랜덤하게 가려진 비주얼 토큰을 맞추는 방식이고요. 요거를 처음으로 제안을 했던 이제 논문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BIT라는 논문이죠. 그 논문도 저희가 다뤄보게 될 텐데요. 네, 그런 것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그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같이 할 수 있겠죠? 그 방식을 이제 MVLM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를 MVLM, 그 마스크드 비전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아마 표현이 될 것 같은데 그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따로 했었지 않냐? 이 위에 거는 MIM이고 밑에 거는 MLM인데 그렇게 안 하고 요거를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는 논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건 아마존에서 나왔던 논문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슷한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요 그림이 조금 더 보기에 직관적이어서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요거는 이제 기존 MLM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드 토큰이, 이 워드 토큰이 들어가고, 그거
가려진 애들을 맞추는 방식이고, 요거는 MIM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비주얼 이미지 패치가 이렇게 들어가고 일부가 이제 가려져서 들어가면은 그게 어떤 비주얼 토큰에 해당됐었는지를 맞추는 방식인데, 이게 MVM입니다. 차이는 뭐냐면 그 이미지 패치와 워드가 동시에 입력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두 개가 기분인 상태에서 MIM을 하는 게 하나, 그리고 두 가지 모두가 기분인 상태에서 MLM을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더해가지고 로스를 만드는 게 MVLM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요것만 컨디션만 각각을 할 때 추가가 됐다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사실 근데 사실 이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이전 연구자들이 당연히 했겠죠. 근데 이제 잘 안 됐으니까 안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거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믹을 써요. 왜 기존에 안 됐었는데 그게 되게 됐다는 기믹을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더 다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또 해당 발표에서 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LM은 그겁니다. 그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 현재 모드 토큰을 현재까지 워드 토큰을 그 기본으로 주고 그 다음 그 토큰을 맞추는 그 GPT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따로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계속 올려주세요. 제가 그 처음,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조금 익숙해졌지만 그 처음 그 발표를 할 때는 사실 이런 인터랙션이 없으니까 되게 약간 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새로 발표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채팅창에 많은 그 인터랙션을 남겨주시면 발표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번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난 기스에 대해서도 공부했던 컨트라스트 러닝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단 이미지 텍스트 매칭 로스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기존에 다뤘던 거는 이제 텍스트와 텍스트의 포지티브 페어를 가지고 요거를 페어와이즈하게 많이 다뤄왔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의 포지티브 페어를 바인딩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포지티브 페어를 저희가 두 개를 이제 포지티브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페어와이즈로 모든 그 이미지 텍스트 페어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미지 텍스트 매칭이라는 방식이고요. 요게 이제 발전된 형태가 바로 이제 그 이미지 텍스트 컨트라스트 러닝의 방식이에요. 요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이거를 그냥 페어와이즈하게 했다는 점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거를 인배치 네거티브 방식으로 했다는 점이 다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스를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고, 인배치 네거티브에서는 이제 거기 나오는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네거티브를 랜덤하게 배치 안에서 이제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포지티브 페어만 고려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네거티브도 랜덤 매칭이 돼서 들어오게 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방식에는 당연히 이미지 텍스트 방식이 있을 것 같고 텍스트 이미지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가 보통은 이제 모두로 구해가지고 그걸 더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코카 같은 경우가 이제 이 그 이미지 텍스트 컨트라스트 러닝과 아까 위에 나왔던 그 LM을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능을 높였던 방식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또 저희 코카 시간에 같이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아키텍처랑 지금 바로 직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가 사실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각각이 그런 것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논문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이나 얼라인이나 프로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듀어링 코드 방식과 ICT가 만나가지고 이제 제한된 논문들이고, 뭐 코카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렸죠. 그 ITC랑 LM이랑 같이 나갔던 논문들이고, 뭐 플라밍고 방식은 LM에다가 이제 그 프로즌 디코더랑 프로즌 인코더를 해서 나갔던 방식들이고, MS에서 밀고 있는 BIT 방식 같은 경우는 멀티웨이 트랜스포머 같은 아키텍처를, 이거 설명 안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나가는 방식이고, 그래서 이런 조합들로 나가고 있다. 그리고 요구에서 제한되지 않았던 새로운 또 아키텍처와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트가 제한되면은 그게 또 새로운 논문으로 이제 발표가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파라미터 사이즈랑 각 저희가 다뤄볼 몇몇 유명한 논문들에서 어떤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트를 쓰고 있는지를 정리해 놓은 거죠.
어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가 제일 효율적인 그 BRT3 정도가 가장 효율적인 파라미터 수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탈리가 잘하기, 솥하기 솥한데 너무 크죠, 사이즈가. 요건 좀 부담이 되는 사이즈예요, 사실. 아직까지 현업에 쓰기에는. 그래서 그런 감도 같이 좀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